배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리라고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건가요? 한복을 입은 여성의 차분한 목소리가 왕실 라운지에 울려 퍼졌어요.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린 이 순간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시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다 위의 궁전이라 불리는 르 클라시에르오. 첫 출항을 축하하는 샴페인 잔들이 황금빛 조명 아래서 반짝였고 은은한 바이올린 선율이 왕실 라운지를 감쌌습니다. 각국의 부유층들이 와인을 기울이며 우아한 미소를 짓는 가운데 한 여성이 조용히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다윤. 26살의 그녀는 흰 저고리에 옥색 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단아한 베시 머리띠가 그녀의 또렷한 얼굴선을 더욱 돋보이게 했죠. 주변의 화려한 드레스들과는 분명 다른 분위기였지만 그녀는 전혀 위축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요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크루즈가 항구를 떠나며 발생하는 미묘한 진동이 발끝으로 전해졌어요. 이제 정말 출발한 거죠. 되돌릴 수 없는 여행이 시작된 겁니다. 그때였어요. 저기요, 손님. 짧은 금발 머리의 중년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정돈된 유니폼에 로렌이라는 이름표, 그 아래 왕실 라운지 운영 책임자라는 직책이 보였어요. 로렌의 표정에는 억지로 만든 듯한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다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네, 무슨 일이세요? 실례가 안 된다면 탑승 패스를 잠시 확인해도 될까요? 다윤은 조용히 손가방에서 카드형 승객 패스를 꺼내 건넸습니다. 로렌이 패스를 확인하는 동안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퍼스트 클래스시군요. 감사합니다. 로렌은 패스를 돌려주며 시선을 다윤의 복장에 고정했습니다. 그 시선에는 뭔가 불편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다름 아니라 혹시 드레스 코드에 대해 안내받은 적 있으신가요? 다윤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차분히 대답했어요. 네, 받았습니다. 격식을 갖춘 복장이라고 하셨죠. 이건 저희 나라의 전통 예복이에요. 오늘은 저에게 의미 있는 날이기도 하고요. 로렌의 미소가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물론 전통은 아름답죠. 하지만 이곳은 유럽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거든요. 정장이나 드레스 정도가 기본인데 지금 복장은 조금 특이해서요. 그 말 속에는 부드러운 단어 뒤에 숨겨진 날카로운 의도가 있었어요. 제 복장이 다른 승객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말씀인가요? 다윤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 속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느껴졌어요. 그렇다기보단 이곳은 특정 격식이 있는 공간이라서요. 정장을 갖추지 않으면 다른 승객들 시선이 불편할 수 있거든요. 로렌의 말에 주변에서 힐끗힐끗 바라보는 시선들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나서지는 않았어요. 그저 구경꾼의 시선으로 지켜볼 뿐이었죠. 그래서요. 복장을 갈아입으시고 다시 오시는 게 어떨까요? 이 공간은 조금 민감한 구역이라 관리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순간 라운지 안의 대화 소리들이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은밀하게 이쪽으로 쏠리고 있었습니다. 다윤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 움직임은 우아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결의에 찬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렌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또렷하고 차분하게 말했죠. 지금 내리라고요? 아니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단지 다윤이 로렌의 말을 조용히 끊었습니다. 배는 이미 출발했어요. 그 말과 함께 창밖으로 보이는 바다가 더욱 선명하게 다가왔어요. 항구는 이미 저 멀리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리라고요? 로렌의 얼굴이 당황한 표정으로 변했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더욱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유는 미소도 표정도 바꾸지 않은 채 마지막 한마디를 조용히 던졌어요. 바다로 뛰어내리라는 건가요? 그 말이 왕실 라운지 안을 조용히 울렸습니다. 순간 라운지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샴페인 잔을 든 손들이 멈춰졌고 대화를 나누던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이쪽으로 향했습니다. 로렌은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며 말을 잃었어요. 그녀가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던 거죠. 다유는 마지막으로 로렌을 바라보며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저는 규칙을 어긴 적 없습니다. 이 옷은 단지 제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방식일 뿐이에요.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다시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로렌은 잠시 서 있다가 어색하게 뒤돌아섰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불쾌감과 혼란이 뒤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복장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바다 위의 궁전에서 벌어진 첫 번째 갈등, 그리고 한복을 입은 여성의 정체에 대한 의문이 조용히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이다유는 조용히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잔잔한 바다 너머로 햇살이 반짝이고 왕실 라운지엔 여전히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우아한 담소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안에는 차가운 무엇인가가 점점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직원 로렌은 여전히 그녀를 노려보듯 바라보고 있었어요. 잠시 물러나는 듯 하다가도 다시 다가와 말을 걸었습니다. 손님,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로렌의 목소리에는 이제 예의라는 가면 뒤로 날이 서린 무언가가 드러나고 있었어요. 이 복장으로는 왕실 라운지 이용이 어렵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려우시겠지만 가능한 한 빨리 갈아입고 오시길 바랍니다. 이다유는 고개를 살짝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해 보였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 했어요. 죄송하지만 전 따로 가져온 옷이 없어요. 그럼 룸서비스에 요청하시면 기본 정장을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유는 작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는 금세 사라졌어요. 전 지금 이 복장이 가장 저다운 모습이에요. 특별한 날이라서요. 로렌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표정에는 이해하려는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개인의 정체성이나 사정은 존중합니다만 이건 공적인 공간입니다. 일정 수준의 통일성도 필요하다고요. 그 말은 들을수록 가시 같았습니다. 통일성. 그 단어 안에는 너는 다르다, 너는 여기에 맞지 않는다는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죠. 로렌은 다윤을 향해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리고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몇몇 승객분들이 슬쩍 당신을 보고 좀 이상하다고 수군거리더군요. 직접 말은 안 했지만 제가 이걸 그냥 넘기면 더 큰 불만이 생길 수 있어요. 이다유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시선을 바다에 고정했을 뿐이었어요. 그 자세는 한국 여성의 전통적인 단정함 그 자체였지만 이 공간에서는 오히려 더욱 도드라져 보였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저도 곤란하게 만들고 싶진 않거든요. 그녀는 대답 대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 끄덕임은 승복이 아니라 인내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옆에 있던 외국인 승객 한 명이 다윤을 흘끗 보며 동료에게 웅성거렸습니다. 아시안이네. 무슨 행사라도 있는 줄 알았어. 또 다른 승객이 웃으며 말을 덧붙였어요. 아마 관광용 복장인가 보지? 일본식인가? 이다윤은 손끝을 꼭 쥐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는 순간 이 모든 상황이 더 커질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죠. 로렌은 그 소리를 듣고도 못 들은 척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고의였을지도 모르죠. 혹시 객실로 돌아가실 생각 있으세요? 로렌이 다시 말을 걸었어요. 이번에는 더욱 압박적으로요. 조용히 있다 오시면 분위기도 가라앉고 좋을 텐데요. 그녀는 또 억지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이다윤은 이제 웃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조용하고 또렷하게 대답했어요. 전 그저 예의를 지킨 것뿐이에요. 그 말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고 규칙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로렌은 순간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녀도 이 상황이 괜히 불편해지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물러설 수도 없었죠. 그럼 잠시 자리를 옮겨주시겠어요? 마침내 로렌이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이다윤은 천천히 고개를 떨궜어요. 그 표정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다만 깊은 실망과 체념이 스쳐 지나갔을 뿐이었죠.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한복의 치마가 우아하게 흩날렸고 그 모습은 마치 조용한 존엄을 지키는 듯 했습니다. 자리를 떠나면서 그녀는 스스로를 탓하지 않았어요. 다만 마음속으로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는 게 나았을까?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게 이배에선 예의인가 보네요. 왕실 라운지의 화려한 조명 아래 한복을 입은 여성이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 뒷모습에는 굴복하지 않는 무언가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로렌은 마지막 통보처럼 말했습니다. 이건 공식적인 경고입니다. 복장을 교체하지 않으시면 운영 규정에 따라 해당 공간에서 퇴거 요청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 말에는 더 이상 가식적인 예의도 없었어요. 그저 차가운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다윤은 그 말을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입술을 꾹 다문 채 고개를 살짝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어떤 항의도 억울하다는 표정도 짓지 않았어요. 다만 아주 잠시 동안 눈을 감은 채 마음속으로 무엇인가를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길고 깊은 침묵이 흘렀어요. 그러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렌은 잠시 당황한 눈빛을 보였어요. 지금까지 다윤이 보여준 태도와는 사뭇 다른 차분함이었거든요. 뭔가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다윤은 자리에 앉아 조용히 핸드백을 열었어요. 작은 휴대폰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끝은 전혀 떨리지 않았어요. 그럼 전화 한 통 하겠습니다. 그 한마디, 로렌은 무심코 고개를 갸웃했어요. 네, 누구한테요? 이다윤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휴대폰을 조용히 귀에 가져갔을 뿐이었어요. 짧은 통화음, 그리고 아주 낮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예요. 이다윤입니다.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이다윤의 눈빛이 점점 단단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그 통화가 결코 평범하지 않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르 클라시에르호 왕실 라운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명확했어요. 담당 직원은 로렌. 사유는 복장 문제. 정확한 규정은 제시되지 않았고 언어적 모욕이 있었습니다. 그 말만 남긴 채 그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분명했고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어요. 주변에 앉아있던 승객들은 그저 다윤이 지인에게 하소연하는 줄 알았어요. 로렌도 어이없다는 듯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설마 불만 접수라도 하시려는 건가요? 그런다고 달라질 건 없어요. 하지만 그로부터 5분 후 크루즈 전체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직원들의 무전기가 바쁘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내 전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승객 여러분께 안내드립니다. 현재 본 크루즈는 운영본부의 긴급 요청에 따라 잠시 후 항구로 회항합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순간 왕실 라운지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회항한다고? 방금 출항했는데 왜? 무슨 일이지? 기관 고장인가? 승객들의 당황한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어요. 직원들도 무전기를 붙잡고 허둥대기 시작했습니다. 본부 명령이다. 즉시 회항 준비. 특별 탑승자가 추가로 승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우선 순위 지시사항입니다. 로렌은 급히 본부에 연락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짧고 명확했습니다. 지금 상황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시죠. 지금은 회항부터 준비하세요. 그제서야 로렌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이다윤을 돌아보았어요. 그녀는 조용히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무릎 위에 올린 채 말없이 로렌과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그 조용한 뒷모습이 누구보다 단단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설마 그 전화가? 로렌은 말끝을 흐렸어요. 곧 그녀의 무전기에서 또다시 지시가 들려왔습니다. 왕실 라운지 직원 로렌은 즉시 라운지 데스크에서 이탈. 본부 연결 대기 상태로 전환하세요. 그제야 로렌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천천히 무전기를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다윤이 처음으로 로렌을 향해 눈을 들었어요. 그 눈빛엔 분노도 경멸도 없었습니다. 그저 차분하고 담담하게 말했죠. 전화 한 통이면 충분했어요.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저 멀리 항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크루즈가 서서히 방향을 바꾸며 처음 출발했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왕실 라운지 안의 모든 사람들이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누구도 감히 한복을 입은 여성에게 말을 걸지 못했습니다. 항구가 점점 가까워질수록 선상 분위기는 눈에 띄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저 특별 탑승자가 온다더라는 풍문이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승객들의 눈빛은 점점 더 긴장감으로 물들어갔어요. 혹시 대통령이라도 타는 건가요? 그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까지 하진 않겠죠. 아니면 재벌가 회장이라든지.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작 아무도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왕실 라운지의 조명은 여전히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공기 중에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이다윤은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한복 차림이었고 다소곳이 손을 모은 채 차를 한 모금씩 마시고 있었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지만 그 조용한 모습은 오히려 더 큰 위험으로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크루즈가 항구에 도착했어요. 선착장에는 일반 탑승객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검은 양복 차림의 인물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그들 중 가장 앞에 선 남자는 회색 머리에 깊은 주름이 있는 중년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크루즈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서둘러 왕실 라운지로 향했어요. 로렌은 이미 안색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운지 입구에 서서 몸을 떨며 본사 인사를 맞이했어요. 크루즈 운영 본부 소속 부총괄 이성규입니다. 그는 차가운 어조로 명함을 내밀었고 로렌은 말을 더듬으며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렌입니다. 이쪽은 이성규 부총괄은 그녀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안으로 들어섰어요. 라운지 안을 예리하게 훑어보며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누가 문제의 승객입니까?
로렌은 주저하며 떨리는 손을 들어 이다윤 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창가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이성규는 그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다윤은 그제서야 천천히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어요. 서로의 눈빛이 스쳤고 아주 잠시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 속에는 무언가 알 수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어요. 이성규는 곧장 로렌을 돌아보며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분이신가요? 지금까지 뭐라고 하셨죠? 드레스 코드 위반이라 갈아입지 않겠다고 하셔서 경고 절차를 진행했었습니다. 로렌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어요. 이성규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차분하지만 냉정하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당신은 여기 있을 필요 없어요. 나가십시오. 앞으로의 모든 일은 제가 직접 처리합니다. 로렌은 굳어진 표정으로 고개를 숙이고 물러났어요. 왕실 라운지의 다른 직원들도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성규는 천천히 다윤에게 다가가 깊숙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본사의 판단이 늦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셨습니까? 이다윤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니까요. 그 짧은 대답 속에는 지금껏 겪어온 차별과 모욕, 그리고 그것에 대한 씁쓸한 익숙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이성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는 묻지 않았어요. 그는 무전기를 들어 명확하게 지시했습니다. 왕실 라운지 전 구역 해당 승객 전용 공간으로 즉시 지정. 다른 승객의 접근은 일체 금지합니다. 현재 시점부터 퍼스트 클래스 규정 내 최고 등급 대응 모드로 전환하십시오. 주변 직원들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 지시는 그야말로 최상위 VIP에 준하는 조치였거든요. 일반적으로는 국가대표급 인사에게나 사용되는 방식이었습니다. 왕실 라운지 안은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워졌어요. 승객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무언의 의문을 주고받았습니다. 대체 저 여성이 누구길래? 하지만 이다윤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그저 한복의 소매를 살짝 정리하며 아주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복장이 뭐가 그렇게 불편하다는 말인가요? 그 목소리는 누구를 향한 것도 항의도 아니었어요. 그저 스스로에게 묻는 듯한 아주 잔잔하고 슬픈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가 왕실 라운지 전체에 조용한 변화를 일으켰어요. 직원들은 말없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났고 이성규조차 아무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이 깨달았죠. 그녀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몰라도 그녀를 극진히 모셔야 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는 것을. 한복을 입은 여성의 조용한 존재감이 거대한 크루즈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크루즈가 다시 출항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아까와는 전혀 달랐어요. 왕실 라운지 입구에는 직원이 따로 서서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통제하고 있었고 안쪽 공간은 조용한 긴장감과 묘한 경외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다윤은 한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여전히 말없이 차를 마시며 창밖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녀가 특별한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사람들의 시선은 모두 그녀에게 쏠려 있었습니다. 잠시 후 라운지 반대편에서 로렌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짙은 당황함과 혼란이 어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개인 물건이 담긴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고 유니폼 상의에서는 명찰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녀는 눈치 빠른 몇몇 직원들의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돌렸고 그러다 결국 라운지 입구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이성규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어요. 로렌 씨,
본사 내부 인사 기준에 따라 현재 시점부로 배 승무원 근무는 끝납니다. 앞으로의 배치 관련 사항은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로렌은 놀란 듯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돌아서려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뒤쪽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깐만요. 이다윤이었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다시 집중됐어요.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렌 씨 맞으시죠? 로렌은 몸을 굳힌 채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다윤은 천천히 걸어 나와 그녀 앞에 섰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고 목소리에는 어떤 날카로움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정중하게 말씀드렸어요. 이 복장은 단순한 옷이 아니라 제 정체성과도 같은 옷이라고. 로렌은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다윤은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도 갈아입으라고 강요하고 하선까지 말씀하셨죠. 그게 규정이었나요? 아니면 당신 개인의 기준이었나요? 그 말에 라운지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이성규조차 말을 아끼고 있었고 다른 직원들은 숨을 죽인 채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로렌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다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그 말 위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실수가 다른 사람의 존엄성을 건드렸을 때는 그 책임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다시 라운지 쪽으로 돌아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부디 다음에는 당신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보다 그 사람이 어떤 이유로 거기 있는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로렌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순간 몇몇 직원들이 고개를 숙였고 라운지 안에는 묘한 침묵과 안도의 한숨이 번졌어요. 그리고 멀찍이 떨어진 자리에서 나직한 목소리로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회장 손녀 맞다던데. 크루즈 계열사 몇 개 이름에 윤자 들어간 거 다 저 사람 이름에서 따온 거래. 아니, 그 정도면 아예 제게 핵심 인물 아니야? 근데 왜 그런 티를 안 내지? 티를 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진짜 높은 사람들은 굳이 드러내지 않아도 그 자리에 그냥 있기만 해도 무게가 다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품위 있게 행동하시는 거구나. 이다윤은 창가에 다시 앉아 있었어요. 그녀는 정중하게 다가온 한 승무원이 건넨 따뜻한 차를 받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 말 한마디에 승무원은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라운지 밖에서는 선장이 무전기를 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목표 인원 안정 확보 완료. 전 구역 정상 운항 모드로 전환합니다. 그 순간 크루즈 전체에 평온함이 되돌아왔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한복을 입은 그 여성이 단순한 승객이 아니라는 것을. 이다윤은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처음과 똑같았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감히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습니다. 이다윤은 창밖의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잔잔한 물결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고 그 빛들이 그녀의 눈동자 속을 조용히 스쳐갔어요. 그 순간 그녀는 스스로도 예상치 못하게 오래된 기억 한 조각에 닿았습니다. 그날의 바람, 그날의 시선, 그리고 그날의 자신. 17살 유학생 시절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학교 무대에 서게 된 날. 아시아 문화주간의 발표회에서 그녀는 직접 고른 분홍빛 한복을 입고 나섰어요. 한국이라는 뿌리를 자랑스럽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저 예쁘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었던 순수한 마음이었죠. 그런데 무대에 오르기도 전에 한 선생님이 그녀를 불렀습니다. 저기 그거 전통 의상이긴 한데 지금 이건 드레스 코드 위반이야.
미국 애들이 이상하게 볼 수도 있으니까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 게 어때? 순간 다윤은 멍해졌어요. 드레스 코드 위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이건 저희 학교에서 허락받은 전통 의상인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항변했지만 돌아온 건 어색한 웃음과 주변 학생들의 소곤거림이었어요. 코스튬 파티도 아닌데 왜 저런 옷을 입고 왔대? 공주놀이 하는 거야? 너무 눈에 띄지 않아? 그 말들이 하나하나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날 그녀는 무대에 오르지 못했어요. 교무실 책상 위에 한복을 조심스럽게 개어 올려두고 옷장에서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가 끝난 뒤 아무도 없는 해안가로 나가 바다 앞에 조용히 서 있었어요. 파도 소리만이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졌습니다. 그때 바람이 정말 차가웠어요. 몸이 아니라 마음이 추웠죠. 이다윤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바닷가에서 그녀는 울었습니다. 억울해서도 화가 나서도 아니었어요.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겠어서 울었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인 게 잘못된 건가? 내 옷이 정말 이상한 건가? 왜 나는 여기에 맞지 않는 걸까? 하지만 그날 이후로 그녀는 두 가지를 다짐했어요. 다시는 누군가의 잣대에 휘둘리지 않겠다고. 그리고 한복은 당당히 입겠다고. 그 다짐은 몇 해가 지나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자리에서든 어떤 시선 앞에서도 때로는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때로는 어색한 시선을 받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그날 바닷가에서 다짐했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나답게 살겠다. 그래서 이번 크루즈 여행에서도 망설이지 않았죠. 오히려 중요한 자리일수록 더 조심스럽게 고른 옷이 바로 이 한복이었으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 17살의 자신에게 속삭이듯 조용히 말했어요. 괜찮아. 이젠 누구 앞에서도 숨지 않아도 돼. 그 말 속에는 지난 세월의 아픔과 그것을 이겨낸 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 라운지 바깥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다윤님, 이번 구간 메인 디너 초청이 들어왔습니다. 선상 파트너 귀빈 측 요청인데 괜찮으실까요? 이다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또 다른 자리, 또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혹시 또 그런 시선들을 받게 될까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17살의 무력한 소녀가 아니었으니까요. 괜찮아요. 준비해 주세요. 문이 닫히자 그녀는 속으로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오늘의 자신을 만든 건 분명해요. 하지만 그 상처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복의 옷깃을 단정히 정리하고 작은 거울로 머리를 예쁘게 매만졌어요.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내가 이 바다 위에서 다시 태어나는 날이야. 창밖의 바다는 여전히 넓고 푸르렀어요.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더 이상 차가운 기억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희망의 바다였죠. 이다윤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크루즈 최상층 에메랄드 홀의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부드러운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은은한 조명이 비친 크리스탈 장식이 천장을 아름답게 수놓고 있었어요. 이다윤은 천천히 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분홍빛 고운 한복 자락이 바닥을 스치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파티장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의 시선이 그녀를 향해 쏠렸어요. 하지만 그 시선에는 더 이상 의아함이나 조롱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숨을 삼키는 경외감, 그리고 어쩌면
약간의 죄책감까지 느껴졌어요. 불과 하루 전 왕실 라운지에서 무심히 지나쳤던 사람들 중 몇몇이 이제는 말없이 길을 터주고 조심스럽게 눈을 피했습니다. 이다윤은 고개를 들고 당당하게 걸었어요. 그 어떤 설명도 변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 자리에 완벽하게 어울렸죠. 테이블 중앙에 미리 와 있던 남자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다윤님 맞으시죠? 오늘 함께 자리할 미켈슨입니다. 프랑스 계열 유통사 부대표직을 맡고 있어요. 그는 차분하고 예의 바른 태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다윤은 미소 지으며 악수했어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야말로 영광입니다. 미켈슨은 진심 어린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복이 정말 아름답네요. 어떻게 보면 오늘 이 파티에서 가장 고귀한 의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말에 다윤은 작게 웃었어요. 자신의 복장이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것, 그게 단순한 예의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거든요. 잠시 후 선장과 고위 임직원들이 입장하면서 파티는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샴페인이 따라지고 식전 연주가 끝나고 몇몇 귀빈들이 돌아가며 짧은 인사를 이어갔어요. 그중 한 여성 최고 경영자가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특별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면서도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제까지는 이름조차 몰랐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우아함이란 것이 거치장이 아닌 존재의 깊이에서 나올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그녀는 살짝 몸을 돌려 이다윤을 향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 말에 파티장 안에 따뜻한 박수가 울려 퍼졌어요. 이다윤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고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겸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잠시 후 미켈슨이 잔을 들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크루즈 운영사와 어떤 관계가 있으신가요? 이다윤은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질문에는 아직 답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그녀는 샴페인 잔을 살짝 들어올리며 덧붙였죠. 지금은 그냥 이 순간을 즐기고 싶거든요. 그 대답에 미켈슨은 이해한다는 듯 웃으며 자신의 잔을 부딪혔습니다. 물론입니다. 때로는 그 자체로 충분하죠. 그녀의 단아한 한복과 맑은 눈빛, 그리고 조용한 품격이 파티장 전체에 하나의 중심처럼 자리 잡았어요.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신기한 구경거리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존경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멀리 떨어진 구석자리에서는 로렌이 조용히 와인을 들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이다윤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아마 그녀도 이제 느꼈을 거예요. 단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라는 것을. 이다윤은 창밖의 어둑한 수평선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어요. 사람들은 때로 이름이나 배경으로 판단하지만 내가 지키고 싶었던 건 그런 게 아니었어. 그녀의 눈동자에는 고요하지만 단단한 빛이 맺혀 있었습니다. 파티가 깊어갈수록 사람들은 그녀 주변으로 자연스럽게 모여들었어요. 누군가는 한국 문화에 대해 물었고 누군가는 한복의 아름다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이다윤은 모든 질문에 정중하고 따뜻하게 답했어요. 그 모습은 마치 문화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에메랄드 홀에서 환하게 떠있는 조명 아래 가장 눈부신 것은 비싼 드레스도 반짝이는 보석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한복을 입고 조용히 걸어가는 그녀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존재 자체로 빛나는 진정한 아름다움이었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전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감상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가 피어나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